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옛날 옛적 간날가 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당입니다.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동화와 시를 읽으며 이야기 문화를 이어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듣고 공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따뜻한 마음을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가 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랴부랴 달려와 주셨네요. 네. 휴가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아, 지금 이제 다 휴가 기간이시겠죠? 그렇죠. 네.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네. 첫 주까지 계속. 네, 우리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이들도 지금 방학 네, 기간이고요. 아울러서 저희 아이들 두 놈도 방학이 시작되었네요. 네. 네. 아, 너무너무 더워요. 네, 더운데 저희 아이들은 집에만 아주 주구장창 있어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바쁜 관계로 그리고 제가 바쁜 데다가 제가 나오려고 밥상을 차려놓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먹고 저 혼자 외출하고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알아서 잠이 밥을 최고죠. 알아서 밥을 챙겨 먹습니다. 네. 네. 안 먹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것들이 이제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어서, 네. 그쵸, 그건 그래. 제가 아무리 반찬을 해놓고 와도 이제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네. 곧바로 카드를 들고 편의점으로 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크면 클수록 편식을 더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속상하고, 어떤 때는 제가 들어가 보면 제가 아침에 해놓고 나온 반찬들이 쉬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네. 나는 먹을 걸 많이 해놨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입맛에는 그거는 이제 반찬이 아닌 걸로. 그렇습니다. 네. 식성이 가족마다 너무 다르니까, 맞추기가 참 어렵네요. 네. 엄마들은 개학, 아이들은 방학. 시작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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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애 학교는 방학이 2주밖에 안 돼요. 아하. 겨울방학이 또 길겠군요. 네. 대신. 엄청 길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어디에서 휴가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럼 여는 곡 들으시고 네. 방정환 전집 읽어드릴게요. 네. 쉬어갈게요. 너무 오랫동안 걸어왔네요. 잠시면 돼요. 숨 돌릴 그만큼만 그저 가볍게 줄인 데를 채우고 다시 걸어야죠. 괜찮을 거예요. 너무 염려 말아요. 어깨 두드리며 힘내란 한마디면 일어설게요. 해돋는 저 바다는 얼마나 예쁠지 땀을 식혀줄 고운 바람은 잠시 원할 테니 여기
않을 거예요. 너무 염려 말아요. 어깨 두드리며 힘내란 한마디면 일어설게요. 해돋는 저 바다는 얼마나 예쁠지 땀을 식혀줄 고운 바람은 참 시원할 테니 여기 멈추지 않아요. 꿈에 본 곳에 꼭 다녀올래요. 조금은 느리고 서툰 걸음이라 해도 언젠간 끝이 있겠죠. 편히 쉴 수 있는 해돋는 저 바다는 얼마나 예쁠지 땀을 식혀줄 고운 바람은 참 시원할 테니 여기 멈추지 않아요. 꿈에 본 곳에 꼭 다녀올래요. 그 언젠가 네, 카더가든의 휴게소 들으셨습니다. 잔잔한 노래를 선곡을 해주셨네요. 미경 선생님께서. 모범택시2에 삽입되었었나 봐요. 아주 잔잔한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방정환 전집 1권 4부에 동화가 있어요. 제목은 까치의 옷. 옛날 어느 산속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있고 그 집에 노파 한 분이 어린 애 하나를 얻어다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뒷곁 담 안에 올빼미 한 마리와 까치 한 마리가 있었는데 올빼미와 까치가 서로 매우 친하게 지내고 또 주인 노파에게도 퍽 친하게 굴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노파가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린애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얼른 가지를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망설거리다가 언뜻 생각이 나서 뒷곁에 가서 올빼미와 까치를 보고 내가 마을에를 잠깐 다녀올 것이니 너희가 그동안에 우리 애기를 잘 지켜보았다고. 그 대신 잘만 보아주면 내가 상으로 옷을 한 벌씩 만들어줄 것이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듣기 까치는 깍깍 울고 올빼미는 꾸룩꾸룩 울었습니다. 노파는 대답을 듣고 안심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다만 한 채 있는 이 집에 어린애 하나만 누워있고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캄캄한 산속 저 밑에서 물소리만 출렁출렁 나고 바람은 쏴 불고 몹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무서움을 아니 타고 올빼미와 까치는 나뭇가지에 자지 않고 앉아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때 나무 밑에 쏴 하는 소리가 나더니 올빼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려다보니까 시꺼먼 구렁이가 어린애 자는 방을 향하고 자꾸 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까치를 보고 자꾸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까치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큰 구렁이가 어린애 방으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일 났다고 까치가 자꾸 깍깍깍깍 울어서 동물을 불렀습니다.
아닌 밤중에 군호 소리를 듣고 까치떼가 금시에 몰려왔습니다. 그 수많은 까치가 힘을 합하여 구렁이 몸뚱이를 쪼았습니다. 그때 벌써 구렁이는 방문턱에까지 왔으나 까치떼에게 뜯겨서 필경 죽어 늘어졌습니다. 구렁이가 죽는 것을 보고야 까치떼는 헤어져 갔습니다. 올빼미와 그 집 까치는 흥이 나서 눈을 크게 뜨고 또 지켰습니다. 얼마 안이 있어서 마을에 갔던 노파가 다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어린애가 잘 있나 하며 급히 돌아왔습니다. 오니까 올빼미와 까치가 방문 앞에까지 와서 자꾸 우는 거로 가서 등불을 밝혀보니까 거기 구렁이 한 마리가 몹시 뜯겨서 죽어 늘어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어린애를 끼어안고 기뻐하면서 우리 복덩이 잘도 잔다. 오 까치야, 올빼미야, 기특하다. 너희 아니었다면 오늘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내일 좋은 옷을 지어줄 것이니 오늘은 편히들 자거라 하였습니다. 이튿날이 되어 노파는 옷을 만들되 올빼미에게는 얼룩덜룩한 무늬 옷을 해주고 까치에게는 하얀 비단 옷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빼미는 진드근하니까 옷도 얼른 몸에 맞도록 잘 되어서 먼저 입었지만 까치는 하얀 비단 옷 입는 게 좋아서 자꾸 공정공정 뛰어 돌아다녔습니다. 노파가 옷을 대강 만들어서 맞나 안 맞나 보려고 한번 입혀보았습니다. 얘야, 좀 진드근하고 있거라. 어디 맞나 안 맞나 보자 하여도 까치는 그만 옷을 입더니 무한 기꺼워서 자꾸 공정공정 뛰어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노파도 성이 났습니다. 글쎄 이리 좀 오너라. 맞나 안 맞나 보자.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그때 때 옷에 검정물을 끼얹을 터이다 하여도 까치는 그저 그 새 옷 입은 게 좋아서 자꾸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니 올 터이냐? 소리를 질러도 까치는 기뻐서 뛰느라고 듣지도 못하고 그저 좋아서 공정공정 뛰어 돌아만 다녔습니다. 노파는 참다 못해서 야, 끼 녀석! 하고 옆에 대야에 있던 검정물을 내어 껴얹었습니다. 까치는 공정공정 뛰다가 머리부터 검정물을 뒤어서서 머리까지 그 하얗던 비단옷까지 까맣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때기만 물을 안 맞아서 하얀 채로 있습니다. 그래도 까치는 그저 그 옷 입은 게 좋아서 그저 공정공정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까치는 등이 까맣고 지금까지도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좋아서 공정공정 뛰어다닙니다. 천도교회 월보 1921년 5호로에 실린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저 별들 중에서 유난히도 작은 별이 하나 있었다네. 그 작은 별은 웃지 않아 살았다네.
다시 살아났다네 라라라라 하늘가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네, 들으신 곡은 꽃과 어린 왕자였습니다. 자전거를 탄 풍경이 불러주었네요. 네. 이 곡, 저 중학교 때 들었던 곡인데, 너무, 친구가 불러준 노래가 기억이 나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많이 따라 불렀던 노래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원곡을 들어보니까 조금,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서 자전거를 탄 풍경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네. 선곡 너무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까치 옷이 그렇게, 까치의 그 모습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군요. 네. 까마귀가 왜 까만지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던 것 같은데, 까치는 또 그렇게 해서 배는 하얗고 겉은 까맣고 비단 옷을 까만 물로 물들여서 그런 거군요. 네, 배만 안 좋고. 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기질적으로 다른 올빼미와 까치의 모습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올빼미는 진득하고, 네. 까치는 촐싹 맞다고 해야 되나? 네. 촐랑촐랑하고, 뭐 그런. 자극 추구 기질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흥분 잘하고 뭐 이렇게 호기심 많고 막 이렇게 한다고. 네, 배운 게 또 생각나셨군요. 저도 한참 전에 들었던 내용이라 기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잘 생각은 안 나요. 네. 네.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많이 비교하면서 나오거든요. 네. 네. 기질적인 거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발길질 하는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네. 그때부터 정해져서,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한테 받은. 네, 그래서 거의는 안 바뀌는데 바뀌기도 한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자극추구 말했으니까 나머지 세 개를 말하자면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위험 회피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막 조심스러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그런 거에 따라서 기질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자극 추구가 높은데 위험 회피가 낮아. 그러면은 조심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흥분도 잘하고 네. 막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그런데 위험한 것도 잘 안 해. 막 안 느껴. 이러면 좀 문제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그렇겠죠. 식으로 합쳐서 네,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제였나요? 네. 우리 26년도 책 선정하셨죠? 네. 경기 남부 지부에서 2026년 책 선정 토론회, 동아동무 시동무 책 선정 토론회가 줌으로 열렸었어요. 네. 그 전에 우리 안산지회에서 지부로 동아동무 시동무 책 선정 토론회를 해서 2권의 책을 지난번에 지부로 올렸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저희 안산지회에서 올린 책은 2권이었었는데 해든 분식과 감당 못할 전학생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지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 책들이 12권이었었고 6모둠으로 나뉘어서 지부에서 책 선정 토론회가 있었답니다. 네, 네. 선생님 모둠은 뭐 읽었어요? 저는 아쉽게도 제가 지부에서 읽었던 책이 아니라 새로운 책을 읽고 갔었거든요. 저희는 제가 속한 곳에는 이모듬이었고 구름 한 조각이라는 책과 행운이 구르는 속도라는 책을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네, 오산지회, 수원지회, 안성지회, 안산지회 이렇게 예, 속해 있는 선생님들이 토론을 했고 저희 조회 모둠에서는 구름 한 조각이라는 역사 동화가 이제 그 최종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중앙지부로 이제 중앙회로 내년도 내년도 책으로 동아동무 시고동무 책으로 추천을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모둠의 토론 책들을 살펴보면 아일랜드 그리고 감당 못할 전학생 사사의 세계 리얼 미래 그리고 호랑이를 부탁해 햇빛 전쟁 해든 분식 내가 할배낭 그 다음에 조관순 학교를 뒤집다 거짓말의 색깔 이런 책들이 올라왔었고요. 그 최종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하지는 않는데 1모듬에서는 아일랜드나 감당 못할 전학생은 모두 2권 모두 추천이 됐던 것 같고요. 3모듬에서는 모임장이 또 우리 회의 지혜연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그 지혜연 선생님 모둠에서는 호랑이를 부탁해가 이제 후보로 올랐었고 전서연 선생님께서 또 3모둠장을 하셨는데 거기는 사사의 세계 그게 올라갔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리고 네. 5모듬에서는 해든 분식과 내가 할배냥 여기였었는데 해든 분식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했던 것 같고 6모듬에서 토론했던 조관손 학교를 뒤집다랑 거짓말의 색깔 이거는 이 두 책 모두 좋은 책이기는 하지만 그 동아동무 시동무 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2권의 책 모두 선정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경우는 또 드문데. 네, 저희가 이렇게 동아동무 시동무의 책을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6가지인가 근데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 6모둠 분들은 2권 모두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건 좋지만 그걸 아이들에게 소리내서 읽어주기 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무 책이나 올리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시간이 좀 많았으면 이 12권의 책을 모두 이렇게 읽어보고 참여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 관계상 또 책을 다 구하지 못해가지고 다 네. 읽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이번 방학을 빌어서 저도, 여기에 후보로 올라왔던 책들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답니다. 네. 네. 소식 잘 들었어요. 네. 제가 4, 5년 안 빠지고 계속 참여했던 활동인데 저는 처음 참여해 본 것 같아요. 진짜요? 정책부장이 돼서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인가 언제 한번 참여는 하긴 했는데 그때는 제가 책을 읽고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 어떤 그런 걸로 한번 참여를 했던 것 같고 토론자로 직접 참여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안산 지회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함께 참여를 했었지만 지부 책
선정 토론회는 처음 가서,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권에 있는 다른 지회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책은 100권의 책을 한 사람이 100권의 책을 읽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여러 사람이 100명이 나눠서 읽는다는 읽어야 좋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각 지회 선생님들도 소감 들어보면 그런 기회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맨날 보던 얼굴과 나누는 그 시간도 좋지만 또 이제 새로운 의견을 가지신 새로운 관점을 가지신 분들과 다른 타 지회의 선생님들과 나누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음악 한 개 듣고 선생님 이야기 들려주실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박이 나왔어요. 시원한 수박이 뚱뚱해요. 참외가 나왔어요. 새노란 참외가 꿀맛이에요. 내일은 못 사요. 빨리빨리 사가세요. 내일은 못 사요. 다 떨어집니다. 호박이 나왔어요. 못생긴 호박이 더 맛있대요. 오이가 나왔어요. 날씬한 오이가 멋쟁이에요. 내일은 못 사요. 빨리빨리 사가세요. 내일은 못 사요. 다 떨어집니다. 수박이 나왔어요. 시원한 수박이 뚱뚱해요. 참외가 나왔어요. 새노란 참외가 꿀맛이에요. 내일은 못 사요. 빨리빨리 사가세요. 내일은 못 사요. 다 떨어집니다. 호박이 나왔어요. 못생긴 호박이 더 맛있대요. 오이가 나왔어요. 날씬한 오이가 멋쟁이에요. 내일은 못 사요. 빨리빨리 사가세요. 내일은 못 사요. 다 떨어집니다. 네, 들으신 곡은 시장잔치였습니다. 아우,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야채들, 이런 그 풍경이, 시장의 풍경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천일야화의 그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로 들려드렸던 것이 어부와 마귀 이야기였잖아요. 너무 길어서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읽어드렸는데, 두 번째 이야기인 흘러간 삼남매 이야기도 조금 내용이 길어서 오늘 다 읽어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적당하게 중간에 끊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간 삼남매. 옛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마음씨 착한 임금 한 분이 살아 있었는데, 매양 대궐 막같이 일밤 세상 인심을 살피기 위하여 남모르게 변복을 하고 이거리 저거리를 행인들 틈에 섞여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그가 임금인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나라의 서울 시내의 끝에 있는 한적한 동리를 지나노라니까 한 느티나무 밑에 외딴 오막살이 집이 있고, 그 들창으로 젊은 여자들의 이야기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고로
임금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가깝게 가서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안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들은 처녀가 세 사람, 세 자매인 모양인데 심심풀이로 우스운 말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대궐 안에서 빵을 굽는 이에게로 시집을 갔으면 좋겠어. 부드럽고 좋은 빵을 실컷 먹어보게. 이것은 제일 큰 처녀의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보다는 더 높은 소원이어요. 되려면 이왕이면 요리부장에게로 가지요. 맛있는 요리를 배부르게 먹게요. 아, 그깟집 빵보다야 아무나 날마나 먹는 걸 무어. 이것은 둘째 처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셋째 처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나는 되려면 왕비가 되고 싶어요. 예쁘고 귀여운 왕자의 어머니가 되어 꽃같이 나비같이 고이고이 길러서 좋은 인물이 되게 길러보게요. 임금은 그날 대궐로 곧 돌아와서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알리지 않고 잠자코 있다가 그 이튿날 사람을 보내어 그 세 자매의 처녀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까닭을 모르는 눈이 둥글하여 잡혀온 세 처녀를 가깝게 불러세우고 임금은 너희들이 어제 낮에 시집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각각 무엇라고 그랬지? 그 말을 여기서 다시 한 번씩 해봐라 하였습니다. 처녀들은 이 의의 말에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져서 입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두 들었다. 오늘로 너희들의 각각 말한 대로 되게 해주마. 마침 빵 굽는 사람도 장가를 안 간 사람이고 요리 부장도 장가 안 든 사람이니 저 큰 색시는 빵 굽는 사람과 혼인을 하고 둘째 색시는 요리 부장과 오늘로 곧 혼인을 하여라. 그리고 셋째 색시는 지금 왕비가 없는 터이니 왕비를 삼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그날로 첫째, 둘째 색시는 혼인을 하였고 셋째 색시는 그 후 한 달 후에 좋은 날을 가리어 크게 잔치를 베풀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각각 자기가 하는 말대로 잘들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와 둘째는 셋째가 왕비가 된 것이 시기가 나서 못 견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꼬? 어떻게 하면 저 왕비가 조금이라도 불행하게 될꼬? 하고 속으로 공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잉태를 하여 10달이 지나서 옥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비의 해산 산파는 자기네가 맡아 하겠노라고 자칭하여 산실에 들어가 있던 첫째 형, 둘째 형 두 여자는 넌지시 그 갓난 아기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밖에 나가서 함 속에 넣어 냇물에 띄어 내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아이고 왕비가 강아지 새끼를 낳으셨어요 하고 임금과 또 모든 사람에게 속여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고지 듣고 임금은 몹시 노하여 말도 아니하고 일반 백성들은 하도 이상하여 수군수군들 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반이 지나서 왕비는 또 이번에도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형 둘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함에 담아서 물에 띄어 내려보내고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구하여다가 놓고 아이고 이번에는 왕비가 고양이 새끼를 낳으셨어요
하였습니다. 왕은 전번보다도 더 노하여 머리를 싸고 누웠고 왕비는 그냥 병이 나서 알았습니다. 그 후 또 2년이나 지나서 이번에는 예쁘디 예쁜 따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귀여운 갓난아기는 왕비도 못 본 사이에 물에 띄워 내려보내고 나무떼기 하나를 침상 위에 놓아놓고 아이고 이번에는 왕비가 나무떼기를 낳으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왕은 이번에야말로 참을 수 없이 놓아여 대궐 뒤에 감옥 같은 탑을 짓고 왕비를 그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어여쁜 왕비는 까닭없는 제명으로 감옥에 갇히어 무사람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처녀가 뜻밖의 기회로 왕비가 되어 옥동자 같은 왕자를 낳았으나 그 친정의 자매 둘이 동생의 잘된 것을 시기하여 갓난 왕자는 물에 띄워 내려보내고 강아지를 낳았다고 속였습니다. 그 후에도 두 번째 왕자를 낳은 것을 또 몰래 물에 띄워 내려보내고 고양이를 낳았다고 속이고 세 번째는 어여쁜 왕녀를 낳은 것을 나무떼기를 낳았다고 속이고 물에 띄어 내려보냈습니다. 그래 마음 착한 왕비는 강아지와 고양이와 나무떼기를 낳았다는 애매한 죄명을 쓰고 대궐 뒤 감옥 속 같은 돌탑 속에 갇혀 있어서 울고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낳자마자 엄마 아빠의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나쁜 아주머니 둘의 손에 걸려 물 위에 떠내려간 불쌍한 삼남매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번은 그 이야기를 하지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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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여름 시원한 냇가에서 고기잡이 합시다 랄랄랄라 미꾸라지 뱀장어 송사리새 올챙이 아차 하면 달아납니다 아차 하면 달아납니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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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여름 시원한 냇가에서 고기잡이 합시다 랄랄랄라 미꾸라지 뱀장어 송사리새 올챙이 아차 하면 달아납니다 아차 하면 달아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즐거운 여름이었네요. 이야기가 길은데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궐 뒤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을 끼고 가면 한참이나 되는 아래 동리에 대궐에서 건사하는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을 감독하는 이가 하루는 전과 같이 일찍 일어나서 이슬에 젖은 아름다운 꽃밭을 두루 살피면서 이리저리 새벽 산보를 하다가 꽃밭 사이 깨끗한 개천물에 이상한 함이 떠서 흘러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체 저것이 무슨 보통일까? 하고 감독은 즉시 꽃받치기를 시켜서 그 함을 건져 올려서 펴본즉 천만 뜻밖의 갓난아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감독은 퍽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나이 50이 가깝도록 아들도 딸도 없이 단 2 내외만 외롭게 살면서 아들을 못 낳으면 다만 딸 한 사람이라도 낳게 되기를 바라던
되었으므로 그것이 임금의 아들인지 무언지 자세히 알아볼 사이도 없이 그냥 기뻐하면서 집으로 안고 들어가서 고이고이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느님이 우리 내외의 자식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시해 주신 것이리라 하고 감독 내외는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아기를 기르고 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갓난아기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건져다가 함께 길렀습니다. 그러나 대궐 안의 왕비가 해산을 할 적마다 그렇게 대궐 편에서 아기가 떠내려오는 것을 몹시 이상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해에 이번에는 갓난 계집애가 포대기에 쌓여서 흘러오는 것을 본 고로 이것은 분명히 대궐 안에서 무슨 깊은 까닭이 있어서 왕비가 낳으신 아기를 떠내려 버리는 것이다고 생각하고 그 애마저 건져다가 자기 자식같이 삼남매를 고이고이 정을 들여 길렀습니다. 왕자고 왕녀이면서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불쌍한 한 남매가 차차 늙어가는 감독 내외를 정말 부모로 알고 어머니 아버지 부르면서 꽃밭에서 살기를 근 20년이나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친어머니인 불쌍한 왕비가 죄 없이 돌탑 속에 갇혀서 20년이나 되도록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줄을 알면 오죽이나 슬퍼했겠습니까? 아무 슬픔도 모르고 자라는 삼남매가 20여 년 가깝게 되니까 감독은 그때 70이 가깝게 되어요. 머리털도 허옇게 늙어갔습니다. 그래 꽃밭 감독도 싫다고 도로 내어바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 가까운 시골로 가서 좋은 동산과 좋은 집과 좋은 꽃밭을 사서 그리고 삼남매 아들, 딸을 데리고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원래 70 늙은이라 큰형이 21살, 맨 끝 누이 동생이 17살 되던 해에 우연한 병으로 슬그머니 돌아가 버리고 그 후 석 달이 못 되어 노부인도 따라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별로 오래 앓지도 않고 돌아간 고로 죽기 전에 삼남매에게 너희가 실상은 나라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을 채 알려주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 삼남매는 진정 부모의 상사당한 듯이 슬퍼하면서 눈물의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그 집, 그 동산, 그 꽃밭에서 새 오누이만이 쓸쓸히 죽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감독 내외가 돌아간 후 퍽 쓸쓸히 지나는 때였습니다. 하루는 두 오빠가 모두 말을 타고 가까운 산속으로 사냥을 하러 가고 누이 동생이 혼자 있는데 어디서인지 이상한 여승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처녀는 그 여승과 함께 돌아간 감독 내외를 위하여 기도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많이 들은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돌아간 아버지께서 장만해 주신 것인데 동산도 좋고 꽃밭도 이만하면 훌륭하지요. 이 마당에 무엇이 빠진 것이 또 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승이 고개를 저으면서 네,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는 새하고 노래하는 나무하고 황금샘하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만 갖추어 있으면 이 댁에 더할 수 없는 영광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말하는 새하고 노래하는 나무하고 황금샘하고 듣기만 들어도 정신이 황홀해지는데 더구나 다시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생긴다니까 처녀는 바싹 다가앉아서 그럼 그 세 가지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참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 서쪽 맨 끝까지 가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와의 사이에까지 가야 하는데 벌써 각처에서 여러 사람이 많이 갔었지만 한 사람도 그것을 얻어가지고 살아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생각도 않는 것이 좋지요. 아이고, 그래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세요. 우리 오빠 두 사람은 모두 말도 잘 타고 용맹스러우니까 가서 구해올는지도 모릅니다. 좀 가르쳐주고 가셔요. 하고 애걸하듯 졸랐습니다. 암만 용맹스러워도 그것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물으시니 방법이나 가르쳐드리지요. 여기서 말을 타고 서쪽 인도 나라를 향하고 자꾸 달아나되 밤이나 낮이나 그냥 달아나기만 하다가 20날째 되는 날 길에서 만나는 늙은 노인이 있을 터이니 그이 보고 물어보면 가르쳐줄 것입니다. 이렇게만 가르쳐주고 그 이상한 여성은 어디로인지 가버렸습니다. 그날을 온종일 처녀는 입속으로 말하는 새, 노래하는 나무, 황금 생물 하고 자꾸 외우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 사냥하고 돌아온 두 오빠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빠들은 성질이 씩씩하고 용맹한 사람이라 누이 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 내가 가서 가지고 오마 하고 먼저 큰오빠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기만 하면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걸요. 위험하지요. 하고 처녀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서 공연히 이야기를 하였다고 뉘우쳤습니다. 내가 공연히 헛 이야기를 한 것이니 가지 말고 그만두시어요. 그렇게 먼 곳에 갔다가 만일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하고 울컥하면서 말렸으나 오빠는 듣지 아니하고 이튿날 새벽에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어 큰오빠는 말을 타고 집을 나서면서 칼 하나를 꺼내서 동생과 누이 동생에게 주면서 자, 이 칼을 가지고 있거라. 이 칼은 이상한 칼이다. 내가 만일 위험한 일을 당하면 칼빛이 빛나지 아니하고 죽은 빛이 될 것이니 칼빛이 빛나면 내가 살아서 오는 줄 알고 칼빛이 변하거든 죽은 줄 알아라. 이르고는 터벅터벅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난 큰오빠는 말등에 부지런히 채찍질을 해가면서 쏜살같이 서쪽으로 달아나기를 20날 밤을 달렸습니다. 20날째 되는 날 눈에는 사람의 집 하나 보이지 않고 개천 하나 우물 하나 보이지 않는 끝없는 허허 벌판에서 참말 늙은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 말에서 내려서 늙은이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말하는 새, 노래하는 나무, 황금 샘물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상한 늙은이는 아무 대답이 없이 한참이나 그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한참 만에야 그런 어림없는 말은 하지도 말고 어서 도로 가시오. 벌써 여러 해 동안 여러 100명이 용감한 젊은이가 그것을 구하러 갔건만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소이다. 공연히 목숨만 잃어버리지 말고 어서 도로 가시오.
공연히 죽지 말고요. 하고 다시는 본체도 아니합니다. 아니요, 죽어도 한이 없으니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가르쳐 주시면 여기서 늙어 죽어도 그냥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점심때가 지나도록 정성껏 목이 마르게까지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지성스러운데 간복하였는지 늙은 노인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대가 그렇게까지 정성스러우니 가르쳐 줌세. 내가 이 돌로 만든 공을 줄 것이니 말을 타고 이 공을 던져서 공이 굴러가는 대로만 말을 달려 쫓아가시오. 그러면 이 공이 어느 산 밑에 가서 뚝 멈춰 설 것이니 당신은 그 산 위로 기어 올라가시오. 그러면 그 산 위에 그 3가지가 모두 있을 터이니요. 이렇게 이르면서 돌로 만든 동그란 공 1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런데 그 산으로 올라갈 때에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리든지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올라가야지. 조금이라도 돌아보기만 하였다가는 큰일 날 터이니 돌아보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하고 신신당부해 일러줍니다. 네! 하고 그는 공을 받아 들고 말 위에 올라 앉아서 공을 번쩍 들어서 휙 하고 기운껏 내던졌습니다. 이상도 하지요. 그 돌멩이 공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총알같이 굴러서 서쪽으로 굴러 달아나는 고로 그는 말을 바삐바삐 몰아서 공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한참이나 가서 공은 어느 거무튀튀한 산 밑에 가서 우뚝 섰습니다. 산이라고 나무 하나도 없는 돌멩이 산인데 모래로 깎아지른 산에는 망부석이 같이 시커먼 돌멩이 기둥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큰 오라버니는 말을 달리어 흙 비탈을 기어 올라가는데 그 중간쯤 올라가니까 이상한 일이지요. 아무도 없는 산에서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놈 잡아라! 저놈 못 가게 하여라! 저 못된 놈! 그놈 잡아 죽여라! 죽여! 바람소리 같기도 하건만 귀에는 자꾸 그런 무서운 소리가 귀신떼의 소리같이 자꾸 들렸습니다. 그래도 죽기를 결단하고 돌아다보지 않고 가려는데 거의도 다 올라가서 이번에는 아주 정답고 친절하게 여보, 그리로 올라가면 안 돼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고로 홀깃 돌아다보자 뒤에는 아무도 없이 바람 소리뿐인데 그만 그 몸은 어느 틈에 새카만 돌멩이로 변하여 다른 돌멩이같이 망두석처럼 산비탈에 우뚝 서버렸습니다. 그때 집에서는 날마다 궁금히 여기고 있는 두 동생이 이날도 칼을 꺼내서 빛깔을 보니까 아까까지 퍼렇게 번쩍번쩍 빛나던 것이 금세 칼빛이 죽고 썩은 뱀장어 배같이 거무튀튀해졌습니다. 두 동생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칼빛이 변한 것을 보니 큰오빠는 꼭 죽었구려 하고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해야 되나요? 네. 다음 장면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천일야화를 이어서 쭉 읽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2곡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한 곡은 들어야겠다. 그쵸? 네. 여름곡을 담아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은 여름내까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